안녕하세요. 평화를 이어가는 여정 피스튜브의 찾아가는 인터뷰 이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2020년,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꼭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강산이 7번이나 변한 세월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전쟁은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현재는 전쟁이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정전 상태입니다. 한반도의 평화, 정말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인데요. 지금 이러한 불안정한 평화에서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고민이 많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함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들의 힘으로 전쟁을 끝내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한반도 평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이태호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 대표님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각각 먼저 저희 피스튜브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태호입니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에서는 상임집행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화네트워크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정욱식이라고 하고요. 오늘 평화를 잇다 또 시청자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으로 좋은 말씀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두 분 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아주 쟁쟁한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이 모여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이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그렇죠, 정식 명칭이? 바로 그럼 먼저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이것의 취지나 배경이 무엇인지 이 소개 말씀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해주실까요? 상임 집행위원장께서 먼저 말문을 열어주시죠. 집행위원장은 아니고요. 저희는 집행위원장이 없습니다. 7개 종단이 다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에 350개 단체가 모였고, 또 국제적인 평화 단체들, 그리고 국제 기구들 해서 한 40개 정도의 파트너 단체가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것은 역시 제목에 나온 대로 70년 된 한국전쟁, 이거 사실은 정전협정 맺자마자 평화협정 맺기로 했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이제 전쟁은 70년이 올해로 됐고, 좀 있으면 이제 휴전협정을 맺은 지도 70년이 되는 판인데 언제까지 이럴 거냐, 우리 힘으로 끝내보자 하는 캠페인이고요. 또 사실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된 지도 벌써 한 2년 됐습니다. 그렇죠. 판문점 선언, 그리고 9.19 평양 공동선언, 그리고 그 전후해 가지고 싱가포르 선언이라고 해서 북미 합의가 있었고, 근데 이제 하노이에서 이게 잘 안 돼 가지고 사실은 지금 보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거의 멈춰서 있죠. 이게 톱다운 방식으로 됐는데 뭔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그거에 화답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그냥 톱다운 방식 협상장만 열려가지고는 문제가 해결 안 되겠다. 그래서 예전에 한국전쟁이 났을 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반도 문제가 미국의 제안 어쩌고 해가지고 국제 무대에 올라가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결정됐잖아요. 이제는 70년 만에 돌아온 이 한반도 해빙 무드에서는 우리의 목소리가 국제화되고, 그래서 한반도에 있는 종교계 시민사회가 다 한 목소리로 평화를 말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시민들이 화답하고, 그래가지고 한반도 전쟁은 이제 끝나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면 다른 나라들이 이 질문에, 이 국제적인 목소리에 답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참에 우리가 반드시 시민의 힘으로 평화를 이루자고 시작한 캠페인입니다. 정욱식 대표님 좀 보충해 주실 게 있으면. 네,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이제 2018년도에 이게 실화냐라고 하는 어떤 그 탄식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여러 가지 명장면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남북 정상회담, 또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고, 그거를 위한 어떤 사전 조치로서 뭐 종전선언 얘기도 나왔는데, 이게 뭐 지금 2년이 훌쩍 지나갔는데도 이게 강간무소식인 상태로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게 지도자들의 선의와 역량만 믿고 가기에는 이 한반도 평화의 상태가 너무나 엄중하고, 특히 이게 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됐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 전쟁을 준비하고 대비하는데 이른바 국방비, 군사력은 굉장히 또 강화되고 있는 추세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종전 평화 캠페인은 전쟁을 끝내자라고 하는 그 자체도 굉장히 소중한 목표이지만 이 불안정한 평화 상태, 또 이 군사적인 적대 관계를 이유로 해서 그동안 소모되고 낭비되어 왔던 그런 어떤 소중한 자원을 사람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쓰자라고 하는 적극적 평화도 이제 담겨 있는 이런 부분들이어서 지금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활고로 인해서 이게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방비는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이런 현실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또 우리 국민들과 함께 공감을 하고, 그래서 좀 이런 어떤 상황들을 좀 우리 시민의 힘으로 단순히 이제 이 한반도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민들과 같이 연대를 해서 시민의 힘으로 전쟁을 끝내고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로 시작된 캠페인입니다. 자, 그리고 한 문장으로 이것을 정리하자면 시민의 힘으로 한반도의 소극적 평화를 적극적 평화로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로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의 안녕과 복지로 나아가자. 뭐 이제 이런 취지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저희보다 더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소극적 평화라면 전쟁이 없는 상태까지는 돼야 되는데 전쟁이 공식적으로 안 끝났으니까 전쟁이 없는 상태도 아니고 아닌 상태도 아니고 되게 애매한 중간 상태에 있고, 실제로 물리적 충돌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로 뭐 이게 좀 이도저도 아닌 상태여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평화, 70년. 예. 예. 이거를 우리가 이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분명 좀 더 생각해보고, 이제는 우리 입으로, 이게 너무 복잡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쟁을 끝내기로 했어, 이렇게 다짐하고 약속하면 그 다음에는 정부들이 대답해야 될 문제 아니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70년이면 충분하다. 그것도 지나친데 얼마나 더 우리가 기다려야 되냐. 그래서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우리가 나서겠다, 뭐 이런 취지를 갖고 있는. 70년이라는 세월이 실제로 제 친척 형님이 소위 말하는 6.25 동의인 형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올해 이제 70이 되신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쭉 듣다가 보니까요, 결국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이 각국의 정부들이 응답하게 만들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시민사회가 다른 국가의 시민사회와 네트워크를 맺고 뭐 이러면서 이 국제정치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일, 이걸 또 이제 한편으로 공공외교 이렇게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국제정치 이런 걸 공부하다 보면 사실은 매사의 행위자는 다 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렇다면 시민사회 차원에서의 공공외교를 통해서 무엇인가의 성과를 거둔 적이 있는지, 그런 것이 있다면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십사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글쎄요, 뭐 기억나는 거는 이제 2003년도 이때도 한반도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었거든요. 2002년도에 초에 이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불렀고, 실제로 이제 2003년 3월달에 이라크 침공을 강행을 했고, 그리고 또 그 직전에 뭐 북한의 우라늄 농축 문제가 뭐 이러니 저러니 그러면서 이제 1990년도 제네바 합의가 깨지고 북한이 NPT에서 탈퇴를 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또 선언을 하고, 소위 그때가 제1차 북핵 위기 시기인 거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거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국내 많은 시민단체들,
그리고 그때는 이제 국회의 여야 의원들도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한반도 평화 범국민회의였죠. 예,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서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대표단을 미국에 보내서 그 대표단이 미국 의회, 또 행정부 관료들, 또 그쪽의 싱크탱크들, 또 그 시민단체들과 접촉을 해서 그 평화 로비 활동을 했던 이런 부분들이 떠오르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그런 좀 노력들이 좀 재개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보통 우리가 이제 평화는 뭐 여야 또 정파적인 견해를 초월하는 그런 문제들하고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런 어떤 초당적인 노력, 이런 또 뭐 여야 또 그 진보 보수를 초월한 이런 노력들이 그 이후로 조금 좀 이렇게 좀 침체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좀 되살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취지에서 2003년도, 4년도의 기억이 좀 떠오르는 부분이 있네요. 네. 아니 이태호 위원장님도 그 이런 공공외교, 그러니까 그 유엔에서의 글로벌 NGO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 이런 데도 참여하고 하셨잖아요. 예, 뭐 작년에 거의 한 달 가까이 연락 안 됐을 때 보니까 그때 페이스북에 저 유엔에 뉴요커입니다, 뉴욕. 우리 정식 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이간 NPT 회의 같은 데 가서 한반도 핵 문제라는 게 그냥 북핵 문제가 아니다. 이게 지금 뭐 전 세계의 어떤 핵군 축에 관한 문제고 세계에서 핵무기를 없애는 문제다, 이런 얘기를 같이 하기도 했고, 또 한반도 문제를 가지고도 여러 민간 차원에서 그 미국 그 정책 담당자를 만들기도 하고 상하원 하원 의원들을 만나기도 하는 일들 여러 개 해왔는데요. 또 돌이켜 보면요, 아주 오래됐어요, 이런 활동이. 이 분단 한반도에서 정부가 뭔가 제 역할을 한 일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분단될 때도 48년에 휴전선이 아니죠. 38선을 넘은 사람들은 다 당시로서는 민간이죠. 뭐 정부 공무원들이 아니. 그때 김구 선생님이 무슨 야, 이거 이렇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단독 정부 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뭐라도 해보자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80년대 실제로 민간 통일운동이 시작할 때도 물론 남북 간의 교류가 있어서 뭐 남북 간에도 이것도 민간 공공 외교죠. 하지만 예를 들어 기독교 같은 경우는요, 사실 그때 한반도 문제를 전 세계 기독교에 알려가지고 지금도 WCC나 국제 기독교에서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예, 실제로 한반도 문제가 그닥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슈인데 그래도 개신교나 이런 데서는 되게 관심이 많아지고 있죠.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2000년대 들어서 여러 가지로 적극적으로 유엔이나 미국에 나가서 우리 NGO들이 활동을 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 공공 외교하면은요, 결국 싱크탱크들, 예? 무슨 연구자들이 하는 거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연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평화를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지정학에 대해 밝은 사람들, 예? 또는 안보에 관한 사람들. 그래서 지금도 정부 문재인 정부에 와서도 공공외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냥 안보 전문가들끼리 이 정부들이 하는 것과 다름없는 얘기들을 오가면서 하는 거를 공공외교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는 한국에서 되게 중요한 변화는 시민사회와 종교계가 만들어 온 어떤 그런 문제제기에 의해서 촉발되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